안녕하세요, 뱅플릭스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저는 어릴 적 이 디즈니 만화동산 때문에 그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이 비행기를 타고 막 전 세계를 누비던 이 다람쥐 구조대라는 만화를 보면서 참 어릴 적 가슴 벅찬 꿈을 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오늘은 그 디즈니 만화동산의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디즈니 하면 아마 이 미키마우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이 조그만 쥐 캐릭터 하나가 정말 디즈니에 벌어다 준 돈이 진짜 거의 뭐 천문학적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유명한 쥐 캐릭터 하나가 있어요. 네, 같은 쥐라도 좀 참 다르죠. 아무튼 디즈니는 창업자였던 이 월트 디즈니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딴 회사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단순한 이렇게 애니메이션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기업들을 이제 M&A하고 인수합병하면서 엄청난 종합 컨텐츠 제국이에요.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디즈니의 매력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이 어벤져스 1이었는데요. 제가 아이언맨, 토르, 어벤져스 등 이 마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디즈니가 마블을 2009년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 마블 시리즈의 거의 첫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이언맨 1편이 2008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009년에 마블 인수는 진짜 디즈니의 신의 한 수였죠. 이 마블 시리즈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광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어요. 또 저는 그 스타워즈 시리즈의 정말 광팬인데요. 이 광성한 것만 보면은 막 가슴이 설레요. 근데 2012년 그 스타워즈 판권을 가지고 있던 루카스필름을 역시 그 디즈니가 인수하게 됩니다. 즉 마블 시리즈도 스타워즈 시리즈도 모두 디즈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스타워즈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거의 미국에서는 세대와 관계없이 거의 종교, 거의 신화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광적인 팬들이 많거든요. 지금 정식 시리즈는 완결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스핀오프나 관련 인물들로 드라마까지 만들어지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뭐 토이스토리나 뭐 인크레더블, 뭐 라따뚜이, 몬스터 주식회사, 인사이드 아웃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이 픽사도 디즈니가 오래전에 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지금의 픽사를 있게 한 장본인은 예전 그 스티븐 잡스였거든요. 근데 이 스티븐 잡스는 예전에 그 디즈니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애플과 이 디즈니를 합병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스티븐 잡스는 강력한 컨텐츠가 정말 미래 경쟁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애플과 디즈니의 합병은 좀 이루어지지 못했죠. 디즈니의 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사인 20세기 폭스를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 판권 콘텐츠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는 힘든데 뭐 마블도 있고요. 픽사, 그리고 스타워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디즈니 거예요. 20세기 폭스도 이제 디즈니 거고요. 원래 디즈니 컨텐츠까지 하면은 정말 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디아나 존스도 디즈니 거고요. 캐러비안의 해적 시리즈도 모두 디즈니 겁니다. 아바타도 디즈니 거예요. 아바타가 왜 10년 전에 1편이 나오고 속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2편부터 5편까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개봉한다고 해요. 심슨 가족 모든 판권도 디즈니 거고요. 네, 킹스맨 에이전트도 디즈니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괴수죠. 에얼리언이랑 프레데터. 이 두 괴수 시리즈 판권도 모두 디즈니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엑스맨 모든 시리즈 판권도 이제 디즈니가 가지고 있고 이 데드풀 너무 재밌는 영화죠. 이 데드풀의 판권도 디즈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물론이죠. 뭐 겨울왕국 2도 얼마 전에 1000만 넘었죠. 라이온킹,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슈토피아, 뭐 인어공주를 비롯한 고전 클래식 애니메이션까지 뭐 라푼젤, 곰돌이푸,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알라딘, 뮬란, 덤보, 예전 디즈니 만화동산에 있는 수많은 작품까지
너무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이런 디즈니 컨텐츠들은 이제 한번 상영하고 방영하고 끝이 아니에요. 디즈니가 이런 영화, 그리고 TV,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플랫폼까지 생겼거든요. 뭐 게임, 어플, 그리고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테마파크, 뭐 의류, 장난감, 로얄티, 뭐 캐릭터 등 이 컨텐츠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것들이 뭐 선순환하는, 끝없이 판매되고 서로 선순환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엄청난 구조로 돼 있어요. 매출 구조를 보면요, 이게 작년도 매출 구조인데요, 의외로 그 스튜디오 극장 영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좀 아직은 비중 많이 적죠. 대부분의 비중은 오히려 이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죠. 그리고 캐릭터 이쪽에서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TV 미디어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 TV 미디어 네트워크는 사실 한 수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성장이 꺾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들의 신규 컨텐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 기존의 TV 산업은 굉장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디즈니의 성장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디즈니 플러스, 훌루와 같은 신 플랫폼 쪽으로 얘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영화와 이 테마파크 캐릭터 쪽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캐시카우가 나오겠죠.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보다는 매출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디즈니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넷플릭스는 번 돈을 계속 투자해야 돼요, 컨텐츠에.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데 돈을 결국 못 벌잖아요. 디즈니는 꼭 그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뭐 영화, 테마파크, 캐릭터, 기존 TV 중계까지 해서 꾸준한 캐시카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100년간이나 거의 쌓아올린 어마무시한 컨텐츠. 그래서 좀 이거는 넷플릭스가 따라오기 힘든 우위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퍼는 무려 100배예요, 100배. 하지만 디즈니는 퍼가 아직 20배에 불과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물론 나쁜 투자는 아닌데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역시 컨텐츠 쪽의 깡패인 디즈니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게다가 디즈니는 배당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게다가 디즈니는 이제 컨텐츠뿐 아니고 플랫폼 기업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다음으로 미국 내 그 2위 기업이 이 훌루인데요, 훌루. 훌루 지분을 60%까지 지금 가져온 상태예요. 그야말로 넷플릭스의 안방에서 넷플릭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이 핫스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인수했어요. 인도는 인구가 지금 13억이 넘고요. 이미 핫스타 가입자만 3억 명이라고 해요. 아직은 인도가 소득이 좀 높지 않은데 미래에 정말 소득이 높아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컨텐츠 시장이 될 거예요. 사실상 중국은 외국 기업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가장 큰 시장인 인도에서 그 디즈니 압도적인 이 컨텐츠가 만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번 실적을 봐볼게요. 사실은 이 파란 게 매출이고요. 이게 순이익이에요. 근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출은 늘고 있는데 이 순이익이 사실 좀 파격적으로 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올해는 좀 정체되는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요, 이게 투자거든요, 노란색이. 보시면 현금 흐름에 비해서 투자가 엄청나요.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순이익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디즈니 플러스 등 플랫폼이랑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따른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상승한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게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매출과 함께 수익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주가를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 발표 후에 좀 많이 올랐다가요, 지금 약간 정체되면서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퍼가 지금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컨텐츠 기업 치고는 퍼 20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데 뭐 수익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미래에 더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약간의 웅크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최근에 이 주가 조정은 오히려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요약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화, TV, 테마파크, 캐릭터 사업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순환돼서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고요. 그 TV, 영화, 테마파크는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 그 현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요.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정말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성도 기대될 수 있고요. 잠재력이 가장 큰 이 인도 시장에 1위 점유율을 가진 핫스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엄청난 투자 포인트 같아요. 물론 디즈니도 역시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적립식으로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투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한 가지로 디즈니는 만약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한다는 어떤 철학과 잘 맞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에 좀 더 유리하죠. 저도 디즈니에 투자한 이후로 마블 영화나 스타워즈 영화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해지더라고요. 이런 짤도 있어요. 되게 해맑은 얼굴이지만 사실은 제국이라는 거죠. 그 미키마우스의 뭐 인피니티 건틀렛인데요. 차례대로 데드풀, 엑스맨, 판타스틱 4,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 그 스타워즈까지 다 갖고 있죠. 정말 인피니티 스톤 다 모은 타노스처럼 엄청난 파워의 디즈니입니다.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 짤인데요. 이런 짤이 있어요. 표정 이상하죠? 결국 그렇게 캡틴의 실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11호가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둘 제발 결혼시켜달라는 이 팬들의 요구에 디즈니가 어떤 속편을 만들지 기대가 돼요. 재미있는 건 지금의 이 맥도날드 창시자가 레이 크루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그 디즈니의 창시자 월트 디즈니가 그 같이 그 전우였어요. 1차 대전 때 운전병으로 같이 근무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크룩, 이 사람은 친구들과 매일 여자 꼬시기에 바빴다고 해요. 근데 디즈니는 여자에 관심도 없고 맨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쫓던 여자들은 다 죽고 없다. 근데 디즈니가 그렸던 그림들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두 분 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디즈니의 그림들은 역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란 말도 있잖아요. 이 디즈니가 그렸던 이 사랑스러운 그림들과 캐릭터들은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롱롱 디즈니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